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등장에 현재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내놓으라는 군사 강국들이 무인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개발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윙맨으로 저피탄 무인기 가오리 X2를 구상하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가오리 X1은 2014년에 개발되었으며 비행시험에서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날아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는데요. 앞으로 무인 전투기의 도입 여부가 중요해진 이후로는 KF-21 전투기 같은 유인기 1대와 무인기 4대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및 포위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탑승한 유인 전투기를 적진에 침투시키기 전에 스텔스 무인 편대기가 먼저 출격해 전방에서 1차적으로 적 전투기와 전투를 벌이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여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는 유인기와 동시에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인 전투기는 감시 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도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땐 가능할까 싶지만 이제 곧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F-21 전투기를 공개하면서 공격형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 개발 예정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무 미사일 공개 때도 그렇고 이제는 다 알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기 개발에 관련된 보도 내용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군사 기밀이라 정확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개발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고 지금 개발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개발이 완료 단계이며 곧 공개 임박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작년 인터넷에서 가오리 X2로 보이는 시제기가 공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한국의 첫 번째 무인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이 준비가 완료된 듯한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외형 구조가 완성됐고 동체와 날개가 조립됐으며 앞면 부품 몇 개만 제자리에 장착되지 않고 연구 중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수와 동체 사이의 간격이 실제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스텔스 성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KF-21 전투기를 뛰어넘어 한국 최초의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오리 X2의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 따르면 길이 10m, 날개폭 16m, 높이 3m로 최대 이륙 중량은 한 자리 톤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터보 제트 엔진을 장착해 최대 8시간을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기가 벌써부터 모습을 드러냈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특히 일본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가 6대의 시제기들을 모두 비행에 성공시켰고 무장 발사라든지 공중급유 등 굵직굵직한 시험들을 연속적으로 성공하자 비행시험을 성공한 것도 대단한 건데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기획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발 속도는 놀랍도록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물론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다 완성해 적용한 상태는 아니지만 말로만 무성했던 가오리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개발할 가오리는 저피탄 무인 항공기로서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설계 기술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확보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오리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1000시간 수명을 지닌 5500추력의 터보팬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2025년 초도 비행에도 나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가오리의 무인 정찰기 버전을 완성한 이후 꼬리 날개와 애프터 버너를 추가해 고속으로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 공중우세형 무인 전투기 버전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무인 전투기는 일반 유인 전투기보다 구조 개량이나 성능 향상에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성능이 탑재될 미래의 무인 전투기는 위험도가 높은 적군의 영역 깊숙이 침투한 상태에서
손실 변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5세대 전투기의 버금가는 수준의 스텔스 능력과 기동성을 요구받게 될 텐데요. 이에 가오리 X2가 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공중전까지 가능한 진정한 로열 윙맨으로 활약할 수 있으려면 내부 무장창을 갖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스텔스 능력 및 데이터 융합 능력에 인공지능을 가진 비행체로 구성된 유무인 복합체계의 형태는 미래 6세대 전투기의 표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가 밝혔듯이 6세대급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는 가오리 X2의 등장으로 향후 최소 5세대급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중국의 젠-20이나 러시아의 수-5257 전투기를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텔스 능력은 둘째치더라도 데이터 융합 능력과 엔진 추력에서 F-35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젠-20이나 수-5257의 스텔스 능력은 실제 검증된 적이 없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엄밀히 따진다면 전투기 개발에서 한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나 무인 전투기의 개발에 두기를 기울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터키가 개발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가 이륙에 성공하면서 각국의 무인 전투기 등장을 더욱 재촉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침투한 사건 때문에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유력 드론 무인기 개발업체 중 하나인 대한항공 연구진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한반도 유사시 개입하려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선 유인기 대수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첫 실전기체 생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 공군이 가진 전술기의 숫자는 500대를 넘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양산되면 F-5 전투기와 F-4 전투기 퇴역분을 대체하기 위해 120대 양산을 확정한 상태에 있지만, 추후 F-16 전투기의 퇴역분이 발생하면 현재로서는 150대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KF-21 전투기의 양산 단가를 줄이고 생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선 해외 수출 성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이에서는 수출국을 늘리기 위해 스텔스 윙맨 전투기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이 유사시 북한으로 침투할 핵심 전력으로 스텔스 무인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KF-21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로 불리는 폴란드와 UAE, 사우디, 필리핀 등에게 유인기보다 값싼 무인기의 수출을 추진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스텔스 형상을 갖춘 KF-21 전투기의 첨단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이용해 무인 전투기까지 운용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에 KF-21 전투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빠른 개발과 양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